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웨덴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무 희망도 없던 제가 한 한국인 아저씨를 통해서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감동TV에 인터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카톨릭교회 모태신화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스웨덴 국민들의 복지 의존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나요? 스웨덴은 성인의 40%가 지독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제 소비가 가장 많으며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아가고 4명 중 1명이 홀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도 가족과 친구의 어깨를 빌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나마 기댈 곳은 시스템일지 모르죠. 그것이 스웨덴인 이 복지 의존도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 천국인 스웨덴의 또 다른 그늘인 것이죠. 비록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어릴 적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무기력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혼자 얼마나 된 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억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직업도 가지지 않은 채 집 안방에만 틀어박혀 홀로 생활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반은 포기했답니다. 어느 날은 신앙에 좀 의지해볼까 싶어서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걸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신부님은 다양한 조언과 독려를 해주었지만 그 독려는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는 제 극심한 무기력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 그나마 저에게 조금의 즐거움을 줬던 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굳어있는 아이였는데 한국 드라마의 슬픈 드라마만 시청하게 되면 주인공들의 감정에 이입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무기력하고 감정 없는 저에게 그 눈물들은 속에 갇혀있는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한 감정들을 조금은 풀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그맘때 가장 즐겨봤던 드라마는 도깨비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감정 이입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김고은 배우가 연기한 지은이 아니라 쓸쓸하고 찬란했던 공유 배우가 연기했던 김신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죽인 많은 군사들에 대한 죗값으로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신으로 나오는 역할이었어요. 왜 제가 여자 주인공이 아닌 남자 주인공의 감정 이입을 했을까요? 아마도 현재 속이 꽉 막혀있고 살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이 대입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도깨비 드라마 속의 김씨는 스스로 자신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쓸쓸한 외로움과 무한한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지독스러운 처벌일까요? 저는 도깨비 말고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영상 콘텐츠로 한국어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듣고 말하고 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뜨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쯤 가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효자인 딸을 둔 부모님에게 그동안과 다르게 애교 있는 딸이 되었고 그나마 불운한 저를 챙겨주는 이웃 단짝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대형 테디베어 인형 선물도 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잘 갔다 오라며 웃으며 저를 마중 나와서 웃고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뒤로 하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21시간이라는 긴 여정 끝에 한국으로 착지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다양한 촬영지에 방문하면서 여독을 풀었습니다. 3일 정도의 여독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강릉 영진 해변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봄과 여름 사이인 5월 말이었고 아주 선선한 동해 앞바다의 바람이 제 마지막 삶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뛰어들기 전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저의 마지막 답은 죽음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였습니다. 영진해변은 도깨비의 인기 때문에 그런지 낮과 저녁에는 방문객으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는 평일 아침 새벽에 마지막 입새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슬이 풀잎에 영롱하게 맺힌 조금은 쌀쌀한 아침 새벽에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달달한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커피도 달달하고 맛있어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쌩긋 웃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 눈을 빨갛게 충혈이 된 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난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동해 앞바다의 바람에 제 머리가 휘날리며 천천히 영진해변 방사제 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바닷속으로 슬슬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닷물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어떠한 물보다 차가웠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게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차가운 촉감을 느끼고 있구나 싶어 참 나약하다 싶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떠한 사람의 인기척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을 푸르고 드넓은 바다에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그곳에 낚시하던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는 소리를 치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자신의 온몸으로 저를 막아내더군요. 저는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지만 아저씨의 힘을 여린 여자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 아저씨에게 이끌려 저는 해변가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제 눈의 동공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막은 한국인 아저씨에 대한 원망과 왠지 모를 슬픔만이 제 심장을 가득 채웠어요. 아저씨는 10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의 눈은 빨개지기 시작했고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아있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측은지심이 저를 복받치게 했습니다. 저 또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뒤로 3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동해 바다 끝에서 노랗고 따뜻한 해가 천천히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차차 눈물을 멈추기 시작했고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아저씨는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난 내 심장과도 같았던 딸 아이를 잃었단다. 그 아이도 너와 같았어. 심장을 잃은 나는 살아갈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더구나. 그래서 몇십 번이고 나도 저곳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단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말한 김혜자 배우의 말을 듣고 난 그럴 수 없었어.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늘의 해가 뜨는 저 먼 곳을 바라보니 눈물은 또 다른 가치로 변하듯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삶이 힘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재만을 생각하며 소소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재미는 또 다를 것이란다. 묘하게 상기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말은 꽤 감정적이면서 단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와 고해 성사를 했을 때 받지 못한 새로운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만 파고들었지. 지금 제 주변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히 만끽하는 것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국인 아저씨의 위로와 김혜자 배우의 명언은 지금 제가 스웨덴에 와서도 하루에 한 번씩 드해일 만큼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하여 스웨덴에 있는 대학도 다니게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방문하여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아저씨의 또 다른 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연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은 하염없이 울면서도 먼 타지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준 한국인 아저씨를 평생토록 은인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마리아 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삶의 가치는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동TV 시청자님들 중에 살아가는 게 힘든 분들이 있다면 마리아님의 사연으로 잠시라도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